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강사입니다. 먼저 지금 녹화되고 있는 강의는요. 예전에 제가 저 유튜브에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혹은 학원의 학생분들에게도 미리 공지를 드렸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시네마4D에 대한 튜토리얼을 연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좀 연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베이직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약 60강 뭐 많게는 7, 80개 정도의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60개 섹션으로 현재 커리큘럼을 잡아놨는데 60강 동안 시네마4D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총 계획은 이래요. 올해까지는 기초를 다루고 또 내년부터 혹은 올해 말부터나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중급 과정, 에센셜 트레이닝 과정 또 역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밴스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서 크게는 3개, 기초,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수업을 나눠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초는 60강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첫 수업은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보통 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파일 메뉴에 뭐가 있고요, 뭐 에디트 메뉴에 뭐가 있는데 이게 하나씩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저는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어디 강의를 들어서 시네마4D를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독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도 되겠더라. 혹은 이런 부분들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웠듯이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헬프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시네마4D 기초 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저희 모국어로 되어 있는, 우리 모국어로 되어 있는 강의가 좀 없어요, 많이. 특히 학원들처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없단 말이죠. 그걸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는 목적은 그거에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우리 모국어로 되어 있는 강의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실제 저처럼 실무에 있거나 아니면 실제 저처럼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연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연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일단 학원 강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수업하고 진행할 수업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겸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을 까고 강의를 올리는 건 처음이에요. 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 보시면은 시네마4D 강의가 많은데요. 그 강의 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오픈하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좀 정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약간 뭐 보기 싫으셔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건데 학원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은요. 학원하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랑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하는 방식이랑 차이점은 피드백에 대한 결여일 겁니다. 학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내고 수업을 듣잖아요. 뭐 16강 뭐 50 며칠 혹은 뭐 몇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일수로 따진다면은 이제 거의 2달 정도를 수업을 들으시는데 혹은 뭐 석 달 뭐 길게는 뭐 넉 달 과정도 있고 이런데 학원 수업은 사실 강사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수업 온오프라인 혹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릴레이션십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
혹은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생기면은 강사와 피드백을 하고 강사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강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해서 학생에게 가르쳐 준다든지, 혹은 뭐 학생이 알게 된 거를 서로가 또 공유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강사가 수업을 해서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원이라는 수업이. 그냥 강사가 뒤에 스크린에다가 내가 그냥 가르치는 수업 다 들으세요 하고 다 했죠. 예, 다음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뭐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과정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아요. 자료들이 인터넷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 식의 수업은 사실 인터넷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원을 다니시면은, 예, 학원을 다니시면은 정당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학원 강사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뭐 일단 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해요. 네네. 제가 그리고 이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뭐 잦은 실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뭐 제가 대본을 정해놓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뭐 리허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예,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가, 그래서 뭐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혀가 좀 이렇게 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나아질 거예요. 계속, 예,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요,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시네마4D라는, 맥슨사의 시네마4D라는 이 툴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현재 18버전까지 릴리즈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처음 시네마4D를 접한다, 혹은 처음 3D를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튜토리얼부터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볼까? 뭐 시네마4D 들어가서, 그죠? 뭐 어떤 걸 만드는 툴인지를 뭐 이런 쇼리를 해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보면 이제 뭐 왜 시네마4D를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가 나올 거고요. 피처스 들어가시면은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서요, 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됩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프로그램이다, 내가 이거 공부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3D는 조금 배우다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학원 몇 달 다니다가 그냥 흥미로워서 다닌 게 아니라요, 그냥 다 배우니까, 남들이 배우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내고 배우거나 뭐 이렇게 강사들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러고 몇 달 또 손 놓고 있다가 또 학원 수업 듣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털어요. 그냥 어려워, 못하겠네.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해서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아니에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가 있고 재미가 들리면 계속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게임도 그렇잖아요. 뭐 저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만 똑같을 거예요. 그죠? 한번 이렇게 중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텍스처링은 어떤 거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트레이닝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트레이닝 자료 같은 거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흥미를 좀 가지시면서, 또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이 시네마4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라는 거를 사이트들 찾아다니면서 보시고, 비메오나 이런 데서 시네마4D 소개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던지 뭐 릴을 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어떤 거며, 모그래프라고 하는 거 들어는 봤죠. 오다 가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먼저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도 좀 보시면서요,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시네마4D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 보세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뭐 어떤 부분에서 3D가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인더스트리스 안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려고 하는 분야 그리고 하려고 하는 목적, 왜 3D를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재미있게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김상우로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미스터 프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큐브라는 영상 회사의 디렉터 겸 아티스트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렉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의 시니어 디렉터 겸 엔지니어로 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좋아해서 네, 좀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GEO, 네, MGEO라고 하는 모션랩에서 지금 현재 시네마4D 포트폴리오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기초반 수업을 하다가 이제 또 병행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블로그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예, 그리고 제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예요, 이거는. 예, 회사 홈페이지고요. 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모션랩 같은 경우는 이 학원이에요. 예,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죠. 여기에 제가 좀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시네마4D 기초 과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폴 전문 과정이 있고요. 기초 과정이 있는데 왜 하필 기초 수업을 60강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제 작업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지 렉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것들, 어떤 식으로 학원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배울 수 있겠다는 거 보시려면은 이 모션넷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학원에 많이 온다고 해서 저랑 크게 뭐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예요. 미스터 프릴리라고 하는 제 네이버 블로그인데 그냥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또 모으고 수집하는 거 모으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요. 영상 덕후예요. 그냥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피규어도 좋아하고 이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글도 적고 뭐 영화 평론 같은 것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블로그입니다. 제 작업물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네마4D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다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스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시네마4D 기초 강좌가 업로드 되겠죠. 제 사이트는 현재 지금 리뉴얼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미스터 프리스 TV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개인 공간이에요. 그냥 저희 가족 얘기 예. 가족 얘기부터 해서 저희 뭐 강아지 얘기들 그리고 뭐 시네마4D 관련해서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뭐 제 여행 다니면서 뭐 기록했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시네마4D 장르별로 뭐 모션 그래픽에 쓰인 어떤 팁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소 싱킹 파티클, 네, 모델링 튜토리얼, 뭐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또 연재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건 또 뭐 들어오시면 보시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네마4D 베이직 튜토리얼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그래프, 애프터 이펙트, 렌더링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장르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현재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시네마4D 베이직, 시네마4D 에센셜, 시네마4D 어드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런 것도 학원 수업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학원 수업 하듯이. 학원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드백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가 유튜브에 연재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를 하는 이 시네마4D 강좌들은요, 죄송하지만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피드백이냐? 질문에 대한. 이런 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파일들은 어떻게 수정을 해봐야 되나요? 이런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일일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하시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아요. 강사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고 제 걸 구독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혹은 블로그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하루에 두세 분씩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요, 일주일이면 수십 통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고 있고 또 강사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일이 다 한 명씩 답장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못 드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수업은 그런 피드백 없이도 그냥 보시고 따라 하시기만 하고 또 나중에 또 꺼내서 또 한 번 또 보기도 하고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질문할 거리도 없으실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 외에서 생기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에 따른 어떤 궁금증 아니면은 뭐 공부하면서 생긴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시네마4D에서 이런 걸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뭐 파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뭔가 해달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거는 못 해드려요. 그거는 말씀드린데 못 해드리고 그런 거는 학원 등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뭐 한두 명, 열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수업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피드백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어떤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릴 거예요. 매일 오신 분들 중에서 못 해드리는 분들은 못 해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댓글로 통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하지 말라 해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자, 일단 유튜브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재하는 거랑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랑 다른 차이점은 그 딱 한 가지예요. 피드백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모국어로 되어 있는 저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수업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그래스케일 고릴라라든지 비디오 코파일럿 같은 동영상 강좌는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림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림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팁들이라든지 어떤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지만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고 또 그래스케일 고릴라나 비디오 코파일럿처럼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2차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대충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제 거 수업을 듣고 이걸 들으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정도로는 수업이 될 거예요, 진행이. 그러니까 저는 제 걸 듣고 뭐 학원을 다녀라 이 뜻이 아니라요. 제 걸 듣고 영어로 되는 강좌를 보더라도 저게 뭐라고 그랬었지 저게 어떤 거였지 라고 습득을 한 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 기초 강좌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내가 배우고 있으면 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툴에 똑같은 기능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내 스스로 공부하다가 깨우친 것들, 모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피드백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또 내가 하나하나씩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 혹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더라도
뭐 다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면은 제 강의만 듣고도 굳이 요런 것들을 또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스스로 또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원을 다니세요,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판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 다니는 장점이 그런 거고 강사들하고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또 이 유튜브로 제가 연재해드리는 강의의 장점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아주 사소한 기초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 3D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도 그냥 치시면은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요. 제 거 치시면은 이렇게 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끝났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어요. 길게 할 필요 없겠죠. 자, 시네마4D를 열어서 수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4D를 여시고요. 일단 저는 17버전으로 일단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17버전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바꿀 겁니다. 인터페이스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뭐 17버전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일단 18버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부터는 17버전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네마4D 창이에요. 시네마4D의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들은 다 똑같아요. 3D 메뉴들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의 어떤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위에 이제 이 툴에 대한 뭐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이콘화 시켜놓은 이 구조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에디트 모드에 관련된 창이고요. 여기는 레이어, 여기는 어트리뷰트 매니저라고 해서 어떤 레이어의 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타임라인 부분이에요. 타임라인. 그리고 여기가 매터리얼 부분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 메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거지 뭐 애니메이션에서 오토킹은 뭐고요, 키프레임에서 액티브 오브젝트는 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에 보시면은요 new, open, merg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씬을 만들 때 항상 세이브를 시켜 놓으시면 안 되고요. Save Project with Access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세이브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있는 뭐 a.c4d라는 파일이 있는데 내가 D나 E나 F에서 뭐 텍스처라든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불러와 가지고 매터리얼을 막 넣고 뭐 렌더링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파일을 다른 작업자 혹은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복사를 해갔는데 매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경로가 깨져서 나와요. 만약에 1000개, 10,000개의 텍스처다 이러면은 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은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폴더 안에 텍스처 폴더라든지 뭐 우리가 오토 세이브를 하는 어떤 백업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 하나를 통째로 옮기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세이브 프로젝트 위드 어셋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1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 1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1이라고 하는 C4D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이제 텍스처가 만들어지고 뭐 하다 보면은요. 여기 이제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 폴더가 생성이 돼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클로즈는 똑같죠. 컨트롤 혹은 커맨드. 지금 제가 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W 하시면은 no, yes, yes 하시면 세이브 된 거고요. 창을 닫으시면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창이 새로운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파일에서 recent file interface 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일 메뉴는 설명해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똑같죠. 에디트에서 보셔야 되는 건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이랑요. 프리퍼런스인데요. 프로젝트 세팅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프리퍼런스에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인터페이스에서 이 버블 헬프라는 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다가 이게 뭐지? 에디트 렌더 세팅이구나. 쇼컷은 커맨드 B구나. 얘는 렌더 뷰구나. 커맨드 R이구나. 뭔 말이냐면 이 메뉴에 대한 설명, 아이콘에 대한 설명과 숏컷이 나와요. 그래서 버블 헬프를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이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 여기 보시면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토 세이브 기능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체크를 하시면 5분마다 10카피씩. 그죠? 여기 보시면 save to project directory라고 되어 있죠. 즉 아까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면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작업 파일이 중간에 어떤 에러로 인해서 데미지가 와가지고 작업 파일이 깨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이브 프로젝트 같은 이런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이 없으면 그냥 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여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걸 실제로 쓰시면서도 그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 세팅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부분은 오브젝트, 스플라인, 제너레이터 쭉쭉쭉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모델링 툴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있어요. 이 메뉴에 있습니다. 이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밑에 뭐가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은 이제 말 그대로 스플라인이죠. 어떤 펜 툴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6 버전이네요. 17 버전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16 버전이네요. 일단 16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제가 추가된 기능들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16 버전으로 수업을 할게요. 그 다음 제너레이터, 이거는 이제 넙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넙스, 시네마4D나 3D는요 이런 넙스 기능, 즉 곡선을 표현하는 어떤 넙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링에 관련된 거죠. 정렬하고 선 만들고 불린 뚫고 합치고 마스크 씌우고 연결시키고 복제하고 메타볼은 밀러 플로우나 이런 것처럼 어떤 물 같은 효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시미터리, 파이썬 제너레이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이제 그 모델링 실제로 캐릭터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델링 할 때 어떤 캐릭터 모델링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툴적인 기능이에요. 우리는 공구로 치면은 망치가 될 수도 있고 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릴도 될 수 있고. 디포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포머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디포머는요 오브젝트의 변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상 디포머만 알아도 거의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하이엔드급 작업 못 하겠지만요. 웬만한 모션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션이라는 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안에 있는 것만 이용하더라도요 여러 수십 종류의 영상들의 어떤 표현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장당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environment는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닥 만들고 뒤에 배경 만들고 구름 만들고 하늘 만들고 이런 거예요. 어떤 연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요. 어떤 포그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피지컬 스카이는 말 그대로 하늘이에요.
구름 만들고 달 만들고 별 만들고 이러는 퓨지컬 스카이도 우리가 나중에 기초 과정에서 할 겁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죠. 프리 카메라, 타겟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모션 카메라, 뭐 카메라 크레인, 지미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 카메라라고 해서 3D에서 많이 이용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 라이트, 스팟, 타겟, 에리아, IS, 인피니티, 선라이트 등등이 있는데 우리 기초에서는 뭐 라이트 몇 개 안 쓸 거예요. 메터리얼은 여기도 있지만은요. 뭐 이거 라이트도 여기 있죠. 카메라 여기 있죠. 씬 여기 있죠. 메터리얼은 여기 있어요. 이 창이에요. 이 창이 메터리얼 창입니다. 메터리얼 창이에요. 그냥 만져보세요. 툭툭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메탈 이렇게 만들어져요. 막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냥 그죠?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지? 눌러보고 이건 뭐지? 눌러보고 이건 뭐지? 눌러보고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 꺼내보세요. 막 꺼내가지고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뭐가 변형이 일어나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수업 할 때도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샌님처럼 못해요. 말투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시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제가 말이 조금 빨라졌어요. 지금 처음보다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좀 압박감이 생겨가지고 조금 빨라졌는데 조금 좀 제 페이스를 좀 찾겠습니다. 베이스를. 자, 다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터리얼이 있고 태그가 있어요. 또 태그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시네마4D의 어떤 부가적인 기능이고 어떤 부가적인 액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인데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잠바 하나 입으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방한 내복을 입을 수도 있고요. 뭐 남자들로 치면 깔깔이 같은 거 이런 거 입을 수도 있고요. 핫팩을 장착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추운 날에는. 그런 것처럼 원래 있던 건데 좀 더 보완해주는 기능이 태그 기능들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없는 건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또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펙트 같은 그런 효과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엑스레프는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도. 사운드는 말 그대로 사운드예요. 사운드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가 밑에 깔아놓고 쓸 수 있게끔 쓰는 거고요. 셀렉트 메뉴는 선택하는 메뉴. 툴 메뉴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네이밍 툴, 가이드 툴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 이렇게 공부할 거리는 없어요. 하면서 배울 겁니다. 메쉬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고 할 건 없어요. 많이 쓴다면 여기 이 메뉴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하면서 다 할 거예요. 스냅 말 그대로 스냅이죠. 여기는 스냅. 애니메이트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플레이하고 플레이백하고 뭐 키프레임 주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레코드하고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이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다 없애버려. 여기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죠? 뭐 왜 두 개나 있는 거지? 헷갈리게. 자, 시뮬레이트는 클로스 옷 만들 때 쓰는 거죠. 뭐 옷 만들 때 쓰는 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관련된 것들, 파티클 기본 파티클 관련된 것들, 싱킹 파티클. 이게 중고급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죠. 싱킹 파티클이라고 하죠. 파티클의 어떤 어드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단종이 되어 있고 시네마4D에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고 엑스파티클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아날로그적이고 구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파티클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뭐 또 새로운 툴을 자꾸 나오면 공부하는 것도 싫고 대신에 이 싱킹이라도 하나 잘 쓰자 해가지고 드립다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싱킹을 제가 주력으로 쓰는 어떤 툴이고요. 싱킹도 주력으로 쓰는 모듈이고요.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굳이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니까 사실 큰 파이프라인에서는 뭐 또 잘 다루는 사람하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6버전, 17버전을 쓰고 있어요. 18버전은 이제 뭐
새로 나온 거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16, 17 가지고 아직 쓰고 있어요. 불과 뭐 1년 전만 해도 15버전, 16버전을 썼으니까요. 두 버전을 병행해서 써요, 보통 저는. 근데 제가 쓰는 것만 쓰고 그리고 또 쓰는 거 안에서 또 계속 디벨롭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기능 나왔으니까 저거 보면서 공부해야 돼. 저거 모르면 나 아마 영상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기능 나오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잘 쓰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17버전 지웠다가 18버전 깔았다가 새 버전 나오면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들뜨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버전업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떤 기능이 나왔는지는 눈여겨보셔야 되겠지만 맹목적으로 버전업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 낭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3D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델링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게요? 2D를 할 줄 아셔야죠.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이고 드로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적인 아트웍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3D를 하시는 거예요. 2D가 안 돼 있는데 3D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있는데 2D가 안 되는데 3D를 한다? 그러니까 즉 뭐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하다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포토샵 일러스트 할 줄 모르는데 3D를 한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그림에 대한 뭐 어떤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조각을 막 하기 시작한다?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되잖아요. 뭐 인물의 형태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스케치를 해야 되며 공간감적인 어떤 그런 공간감인가요? 그런 적인 어떤 디자인에 대한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뭐 조소를 한다든지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조형을 만든다든지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건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이나 소양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3D를 배우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냥 툴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툴 안에서 갇혀요, 내 아이디어가.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그 기능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자꾸 툴 따라가게 돼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거를 이 툴이 할 수 있나? 테스트 해보자, 연습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험 정신이 생기는 건데, 뭐 이 툴에서 모그라프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대, 와 이걸로 이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그럼 내가 이번에 만들 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툴에 좀 갇히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잔소리는 할 거예요. 귀가 따갑게 할 겁니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죠? 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갔죠. 스냅, 애니메이트, 시뮬레이션, 이 우리가 싱킹 파티클 말씀드리다가 흘러갔네요. 헤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헤어, 뭐 퍼, 깃털, 뭐 동물 털, 사람 머리카락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툴이기 때문에요,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세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렌더 부분, 렌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렌더 픽처 뷰어, 그러니까 렌더링을 거는 부분. 렌더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스냅 에펙에서 생각하는 렌더링하고는 좀 다르죠. 바로 영상을 뽑아낸다기보다는요, 어떤 내가 그림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또 렌더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걸 실제로 보여지게 한다든지, 편집하고 있는 이거를 실제로 나중에 작업을 끝냈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미리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렌더라고 하는데, 시네3D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렌더 뷰, 리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매크 프리뷰라고 이제 램 프리뷰 같은 기능입니다. 시네마4D, 에펙에. 렌더 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씬을 뭐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던 여기다 쭉 넣어놓고 한 번에 렌더링 쭉 거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씬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싹 올려놓고
스타트 렌더링 걸어놓고 퇴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렌더링 수업 때 해볼 겁니다. 예, 뭐 그래요.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스칼프는 이제 지브러시라고 말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우리가 이제 스칼프라는 기능은 모델링하는 쪽 말고는 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크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에센셜 과정에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션 트래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뭐 에센셜 정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초가 좀 빨리 끝나면 이게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모션 트래킹에 관련된 건데 부즈나 PF 트랙 같은 거 혹은 에펙에서 모카, 뭐 파운드리사의 어떤 카메라 트래커 이런 거 같은 건데요. 다만 좋은 점은 3D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캡처 받아가지고 바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애용을 합니다. 트래킹 잡는 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모그래프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시네마4D를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만든 장본인들이죠, 얘네들이. 이 기능들 때문에 사실은 시네마4D 유명해진 거예요. 이 모션 그래픽에 아주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툴들.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어떤 작업들을 여기서 다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이 모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기초 수업에 어떤 그 주된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쫙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캐릭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사실.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3D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캐릭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캐릭터는요, 이렇게 세팅하고 뭐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요, 다 어떤 오토매틱이 없어요. 다 이렇게 어떤 수작업을 통해 되고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 몇 개 뚝뚝 클릭하면은 뭐 본이 팍 심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실제로 C모션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이 메뉴들 가지고 좀 더 바이패드 형식처럼 맥스에 있는 어떤 아주 간단한 본을 심는 방법인데, 뼈를 심는 방법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키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쉬워졌어요. C모션이라는 것 때문에 쉬워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캐릭터는 완전히 별개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션 하시는 분들이, 모션 그래픽이라고 이런 장르를 하시는 분들이 캐릭터까지 할 줄 안다? 그럼 사실은 거의 끝이죠. 굉장히 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없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실제로 재능을 인정을 받아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캐릭터까지 잘 해버리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는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도 캐릭터는 제가 넣을 생각입니다. 그게 뭐 기초가 됐든 에센셜이 됐든 뭐 어드밴스가 됐든지 간에 본 씹는 것부터 해서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머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그거는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캐릭터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 아까 여기서 캐릭터 부분을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요. 보시고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보시고 뭐 어떤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니까요.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그인입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도 설치를 하시면 여기 이제 뜨는 거고요.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예요. 파이썬이랑 언어를 쓰고요. 윈도우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전체 윈도우의 어떤 관리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바꾸는 윈도우의 어떤 세팅.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뭐 애니메이션 모드,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된 어떤 모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타임라인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스컬핑 모드, 여기 쫙 보시면 이제 뭐 지브러시처럼 이런 스컬핑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비주얼라이즈, 스타트업, 이건 처음 딱 켰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스크린 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컨텐츠 브라우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17에는 이제 타임라인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이걸 17 버전으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내내 인터페이스는 계속 뭐 들어갔다 놨다 할 거기 때문에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3D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메뉴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간단하게 조작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무브 툴이에요. 이거 선택하고 움직여 보세요. 뷰포트가 움직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창은 퍼스펙티브 창입니다. 즉 뎁스가 있는 창이에요. Y축, X축은 우리가 에펙에서 보던 평면인데 Z축이 있으니까 이런 그리드가 생기면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줌 인 아웃이에요. 그죠? 이거는 로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뷰를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뷰를 4개로 나눠줘요. 이거는요, 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를 대고 휠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탑 뷰, 라이트 뷰, 프론트 뷰, 앞면, 옆면, 윗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뭐 레프트 뷰로 바꿨어요. 그러고 카메라 디폴트 카메라 세팅해 놓으시면은요, 이게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가 되는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탑 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휠 마우스를 휠 마우스라고 하지 말고 휠이라고 할게요. 휠을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4개로 바뀐다 그랬죠. 뷰포트가. 선택된 뷰포트가 이렇게 확장돼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휠 스크롤 이렇게 하시면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 다음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은 그 PC 윈도우에서는 옵션이고요. 여기 맥에서는 마찬가지로 옵션입니다. Alt 키고요. 윈도우에서는, 여기서 맥에서는 옵션이에요. 옵션 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라이트 버튼 클릭하시면 마우스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은 로테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마우스는 줌인, 줌아웃, 왼쪽은 로테이션, 그 다음 무브는 그러면 휠 마우스 버튼 클릭. 지금 계속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혹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랑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2번째 수업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휙휙휙휙 돌리고 줌인, 줌아웃 하고 또 휠 마우스로도 해보고 혹은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옵션 키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무브도 해보고 로테이션도 해보고 이거를, 그리고 뷰포트도 막 바꿔보고 이거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숙달이 돼야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요. 능률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인터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뭔가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꺼내서 확인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강은 다 끝났는데요. 실제로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1시간이나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능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강의를 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60강이라는 분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렸듯이 80강, 90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죠. 그죠? 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냥 보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더 늘릴 거예요. 혹은 이 정도면 됐고
다음 중급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강은 또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언젠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유튜브에서 구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서이추, 그러니까 서로 이유 추가라든지 이유 추가하셔가지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구독을 맺으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일이 학원 다니는 분들한테도요, 일일이 이렇게 뭐 올려드렸습니다, 뭐 유튜브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제 학원 수업 듣는 분들은 유튜브에는 안 올리지만 학원 수업 내용을 또 똑같이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2시간, 3시간짜리 만들어가지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려요. 복습용으로. 저는 그게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동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꺼내서 내가 이런 게 있었지라서 오픈북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료들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 내고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그냥 한 번 듣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려요, 저는. 그리고 다만 이제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고, 자꾸 뭔가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드려요, 이제. 그건 추석률로 제가 따지는 거죠. 원래는 다 드렸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제가 뭐 발음도 막 새고, 막 어버어버 거리고, 뭐 막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이래요.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본 들고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그리고 지금 좀 감기 기운도 있고,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중간중간에 좀 긁었는데, 목안이. 아무튼, 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신 집중해서 좀 더 깔끔하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네마4D 베이직 튜토리얼 인터페이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